오늘은 남편과 짜고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고 죽게 만든 외동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 민유백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맨손으로 자기 당대에 큰 부를 쌓았지만 아버지가 백정이라 천민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향료 무역과 판매를 전국적으로 하는 부자였기에 권문세가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민유백에게는 늦게 얻은 외동딸 여옥이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키운 딸이라 유백은 여옥을 끔찍이 아꼈다. 여옥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향료 창고인 향방에서 나는 온갖 향료 속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 덕분인지 향에 관한 매우 뛰어난 감각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었다. 어느 날 여옥은 아버지의 명으로 온종가의 향방에 갔다가 정운이라는 사내를 만났다. 여옥은 열심히 향낭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내에게 무심코 말을 걸었다. 그 향은 원향이 아니라 싸구려 들향이에요.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사내가 의아해하자 여옥은 덧붙였다. 원향은 진짜 향이고 들향은 진짜를 흉내낸 가짜 향이에요. 대답하면서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다. 외모는 거칠고 눈빛은 탁했지만 잘생긴 청년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무엇인가가 그 남자에게는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제 갈 길을 갔다. 적어도 여옥은 그랬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정우는 세상에는 향과 대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만히 서서 그녀는 향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우는 살면서 그런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자기가 사는 세계 여자와는 달랐다. 그녀는 부드러웠고 조용한 데다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고 본능이 그에게 속삭였다. 위험하다. 가까이 하지 마라. 자기 같은 날건달에게 향기로운 세상이 열릴 리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정우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매혹적인 미지의 세상을 원하고 탐했다. 정우는 그녀를 미행했고 그날 이후 정우는 민유백의 집 근처를 자주 서성거렸다. 그러면서 마치 우연인 듯 여옥과 마주쳤고 남자에 관해서는 거의 백지와 다름없는 여옥의 마음을 빼앗았다. 서너 달이 지난 후 여옥은 정운을 아버지에게 소개했다. 이 사람 얼짜이긴 하지만 책도 많이 읽었고 향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백이 정운을 훑어보았다. 손에는 굳은 살이 없었고 말투는 세련되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이 녀석은 평생 책을 읽은 적이 없고 더군다나 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리라. 그는 이런 사내를 사위로 삼는 것이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여옥은 마음이 많이 기운 상태였다. 그에게서는 아버지와는 다른 짙고 거친 사내의 향이 풍겼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바람을 어찌 막으랴. 마지못해 유백은 허락했고 여옥은 정운과 혼례를 치렀다. 혼인 후에도 정운은 하는 일 없이 빌빌거리며 처가에 머물렀다. 여옥은 백수인 그를 위해 향방의 일을 붙인 모르게 가르쳐 주었고 일부 귀한 향료의 보관처까지 털어놓았다. 향방의 가장 깊은 곳에는 유백이 평생 모은 사양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조정이나 바칠 수 있는 귀한 향료였고 그 가치가 수만 양에 달했는데 유백은 그 사양을 피값이라 불렀다. 수컷 사양노루의 배를 갈라 얻은 향,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정우는 여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사양만 팔면 우리 두 사람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장인은 향방에 당신을 묶어둘 생각만 할 뿐 당신의 행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 갈등했지만 정운의 속삭임을 진심이라 생각한 여옥은 아버지 몰래 자물쇠를 따고
향방의 문을 열었다. 그날 밤 사양을 훔쳐 달아나면서 사양을 팔아 돈을 만들고 나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정훈이 약속했다. 정훈의 약속을 믿은 여옥은 떨리는 손으로 향방의 자물쇠를 다시 채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음 날 아침 바로 들통났다. 향방을 지키던 노복 김영감이 잃은 것이리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여옥 앞에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여옥은 그 종이를 알아보았다. 그녀가 어렸을 때 향방에서 향을 배우면서 써내려간 글씨, 비뚤비뚤한 배움의 흔적이었다. 아버지를 무한히 숭상했던 어린 시절의 흔적, 아버지가 그걸 여태 간직하고 계시다니 놀라웠다.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순수했던 시절, 아버지와의 유대를 뜻하며 과거의 진심을 상징하는 종이었다. 동시에 그 종이는 사랑에 눈이 뒤집힌 여옥이 아버지를 배신한 증거이기도 하였다. 정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정훈은 위태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옥은 그의 눈 속에서 묘한 허기와 불안을 보았고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지금은 안다. 여옥은 정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정훈은 그녀에게 말했었다. 사양은 감옥이야. 사양을 팔고 나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이 시작돼. 여옥은 그 말이 옳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훈은 그녀를 속였고 여옥은 홀로 남겨졌다. 유백은 말이 없었다. 향방을 지키던 김영감에게도 여옥에게도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새벽 향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은 향료에 닿자마자 맹렬히 번졌고 향방은 마침내 다 타버렸다. 하지만 유백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민부자가 스스로 향 속에 몸을 묻었다.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불에 탄 흔적을 뒤적거리면서 주인의 유해를 찾다가 끝내는 지쳐버린 김영감만 허탈한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 퍼질러 앉아 있었다. 늙은 사내종 김영감은 유백의 집에서 평생을 살았다. 향방의 문지방은 김영감의 무릎으로 다다랐고 유백이 손수 고른 사양을 봉인할 때도 늘 그 곁에 있었다. 정훈이 처음 집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김영감은 그의 정체를 꿰차고 있었다. 그놈은 웃었지만 웃지 않았고 침묵했지만 듣고 있었다. 손에는 굳은 살 하나 없었고 눈빛은 허기져 있었다. 그 눈빛이 향방 문고리를 본 순간 반짝 빛났다는 걸 김영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여우가 씨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향방에 불이 났을 때 김영감은 가장 먼저 달려갔다. 불길 사이에서 주인의 형체를 본 이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알았다. 주인 어른은 그 안에 있었다. 자기가 지은 향방에서 외동딸의 배반 속에서 자기가 만든 향과 함께 주인 어른은 떠난 것이다. 정우는 훔친 사양이 든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의주 쪽으로 향했다. 청나라로 가서 팔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민유백의 집에서 탈취한 사양에 관한 정보가 이미 관가에 접수된 뒤였다. 지명수배되었던 그는 관군에게 붙잡혔고 한양으로 압송된 다음 얼마 후 참수당했다. 참수당하기 전 사형장에 있을 때 정우는 여옥의 얼굴을 떠올렸다. 처음엔 단순했다. 사양을 훔쳐서 떠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여옥이 그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없는 척 감춰둔 모든 욕망과 결핍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여옥이 그 가느다란 손으로 향방의 자물쇠를 풀던 밤, 두려움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던 그 순간, 정우는 이미 모든 걸 잃었는지도 모른다. 정우는 끝내 변하지 못했다. 그는 향이 아니라
연기 속에서 태어난 사내였다. 뉘우침도 없었다. 다만 향기 속에서 죽고 싶었다. 하지만 향기는 그녀의 몫이었다. 그는 연기조차 되지 못했다. 정훈의 최후를 들은 여옥은 아무 말 없이 장독대 옆에 앉아 향을 태웠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피어올랐으나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에 쓰러졌다. 며칠 뒤 여옥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다. 김영감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이 아니라 희미한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여옥은 한양 인근의 조그만 사찰에 방을 하나 얻어서는 부처님 앞에 고개 숙여 부친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절에 머무르던 여옥은 언제부터인가 향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사찰 아래에는 계피나 감초 그리고 칡뿌리 같은 한약재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여옥은 그 가게로 가서는 작은 향주머니 몇 개를 내밀었다. 한약방 주인은 향이란 건 그저 부잣집 여인네들 취미인데 팔릴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묘했다. 향의 여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향 냄새를 맡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졌다. 그리운 사람 생각이 나고 잊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 여인은 한 달에 2번 향을 맡기고 사라졌다. 이름도 내력도 묻지 말라고 했다. 한약방 주인은 향을 처음에는 조금씩 구입했다.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한했다.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향이 팔리기 시작했다. 손님이 없을 때 한약방 주인은 향을 피웠다. 그러면 떠나간 누군가가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는 듯한 냄새가 났다. 한약방 주인은 그 냄새가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의 속죄의 냄새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고는 상념에 잠겼다. 나는 누구에겐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어느 날 민유백의 집을 홀로 지키고 있던 김영감이 장에 갔다가 이상한 향 냄새를 맡았다. 왠지 낯익은 냄새였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 누가 만들었나요? 김영감이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말없이 북쪽 산자락을 가리켰다. 김영감은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고 마침내 어떤 남자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여옥을 보았다. 김영감을 보자 여옥은 가만히 웃었다. 속내를 짐작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했다. 향은 아버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향 속에 계시니까요. 김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작은 향첩 하나를 받아 들고 돌아섰다. 여옥이 만든 향은 그녀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한없는 그리움을 닮은 것 같았다. 여옥이 만든 향은 누군가를 불러오는 향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는 향이었다. 잘못된 사랑, 되돌릴 수 없는 회한, 안녕이라 미처 말하지 못하고 헤어진 이별. 그런 가슴 아픈 것들에 대하여 원한을 녹이는, 원한을 녹여서 조용히 날려보내는 향이었다. 여옥이 만든 향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어둡고 따뜻한 그림자 속에 그녀가 살아있었다. 향을 피우면 아버지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우가 괜찮다. 다 괜찮다. 나 잘 있다. 때로는 그녀가 만든 향 속에 정훈이 있었다. 다음 생에는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려는 것인가? 꿈속의 정훈은 어색하게 서서는 부끄러운 듯 무언가를 말하려는가? 입을 열고는 우물거리고 있었다. 그러면 여옥이 다가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놓고 가세요.